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호흡이 천천히 안정되는 이 순간,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문명은 정말 처음일까요? 인류가 처음으로 불을 피우고, 처음으로 도시를 세우고,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상상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여러 번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졌던 것일까요? 문명은 직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원시에서 고대로, 중세에서 근대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 시간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면 어떨까요? 황금시대가 찾아오고 번영하다가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고 암흑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잊혀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문명이 싹트는 것. 이 순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고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직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현자들은 유가라는 거대한 시간의 순환을 이야기했고, 그리스의 시인들은 황금시대 이후 은혜시대, 청동의 시대, 철의 시대가 차례로 찾아온다고 노래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태양의 순환을 기록했고, 각각의 태양마다 이전의 인류가 멸망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가 다시 시작된다고. 우리는 진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자손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가 인류가 겪는 최초의 위기라고. 이번 기술 혁명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대의 문헌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전 세계에 대한 암시들,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현명했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일관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실제로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마치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역사에는 사라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공백들, 기록이 끊긴 시대들, 고고학자들이 파내려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지층들.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이상 캘 수 없는 깊이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도 흐릿해지고 왜곡되는데, 하물며 문명의 기억은 얼마나 쉽게 사라질까요? 1000년이 지나면 돌도 깎이고, 10,000년이 지나면 도시도 흙이 됩니다. 10만 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지층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기껏해야 몇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짧은 기록은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밤, 저는 당신을 이 질문 속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급하지 않게, 그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 어떨까? 우리가 마지막도 아니라면 어떨까? 우리가 순환하는 시간의 한 지점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인류가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대의 목소리들을 들어야 합니다. 인도의 오래된 경전들, 푸라나라고 불리는 이 문헌들은 시간을 4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유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시대들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타 유가, 진리의 시대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벽했고 질병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을 살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완벽함은 조금씩 퇴색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트레타 유가입니다. 진리가 조금 약해지고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드와파라 유가, 진리와 거짓이 반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칼리 유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지배하고 인간의 수명은 짧아지고
도덕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칼리 육가가 끝나면 다시 크리타 육가가 시작됩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리스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인류의 5시대를 노래했습니다. 황금의 시대, 신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시대. 그들은 노동 없이 살았고 고통 없이 늙었고 잠들듯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혜 시대, 덜 완벽하지만 여전히 축복받은 시대. 그리고 청동의 시대, 전쟁과 폭력의 시대. 네 번째는 영웅의 시대, 트로이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철의 시대, 헤시오도스, 자신이 살던 시대이자 우리의 시대입니다. 노동과 고통과 배신의 시대. 대서양 너머 아메리카 대륙의 밀림 속에서 마야인들은 또 다른 순환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개의 태양을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태양은 하나의 세계를 비추었고 각각의 세계는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태양의 시대, 사람들은 제규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두 번째 태양의 시대,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세 번째 태양의 시대,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네 번째 태양의 시대, 대홍수가 세상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번째 태양의 시대입니다. 이건 역시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 우르와 우루크의 폐허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메르 왕명록이라 불리는 이 기록은 홍수 이전의 왕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위 기간이 이상합니다. 한 왕은 28,800년을 다스렸고 다른 왕은 36,000년을 통치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시간 체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오래 산 존재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집트의 신전 벽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들이 직접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대, 호루스, 오시리스, 라의 시대, 그 다음에는 반신반인들의 시대, 그리고 마침내 인간 파라오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신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정말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문명들이 바다와 산맥으로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구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시대에서 시작해서 점점 타락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신화는 오랫동안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미개한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기억의 그릇일지도 모른다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세대를 거치며 변형되고 상징화되어 신화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글자가 없던 시대에, 기록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중요한 정보를 후세에 전했을까요? 이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남으려면 흥미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들이 신과 괴물의 이야기로 변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진실의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존재들을 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 문명의 생존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멸망 이후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원시 상태로 돌아간 후손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들, 진화 과정에서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던 종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만약 순환이 실제라면, 만약 문명이 정말로 여러 번 흥망을 반복했다면 우리는 몇 번째에 와 있는 걸까요? 첫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아니면 이미 수없이 반복된 끝자락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전의 문명들이 정말 존재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무엇이 그토록 완전하게 그들을 지워버린 걸까요? 물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기억, 대홍수의 기억입니다. 학자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3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문화가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오직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짓고 모든 동물을 한 쌍씩 태웁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150일 동안 차올라 모든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버전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트나피시팀의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고 한 사람에게만 경고를 보냅니다. 그는 배를 짓고 생명체들을 싣고 홍수를 견뎌냅니다. 심지어 비둘기를 보내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장면까지 갔습니다. 그리스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이야기입니다. 제우스가 청동시대의 인간들을 멸하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은 미리 경고를 받아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남습니다. 물이 빠진 후 그들은 돌을 던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인도에는 마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형상을 한 비슈누 신이 마누에게 다가와 대홍수가 올 것을 경고합니다. 마누는 배를 짓고 7명의 현자와 모든 종자를 싣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마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네 번째 태양이 물로 끝났다고 기록했습니다. 52년 동안 비가 내려 세상을 삼켰다고. 북미 원주민들의 전설에도 남미 아마존의 부족들 사이에도 태평양의 섬들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몇몇 사람이 산 꼭대기로 도망쳤고 어떤 곳에서는 배를 탔고 어떤 곳에서는 거대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물이 왔고 세상이 잠겼고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실제로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약 1만 2천 전에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였는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해안선보다 훨씬 안쪽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땅이, 도시와 마을이, 농경지와 사냥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잠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갑작스럽게 재앙처럼 물이 밀려왔습니다. 빙하 호수의 붕괴로 인한 거대한 범람도 있었습니다. 댐처럼 쌓여있던 얼음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저를 조사하면 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에 잠긴 대륙붕 아래에 옛 해안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의 흔적도 있습니다. 육지였을 때 흐르던 강들이 해저에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 깊은 곳에서 인간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인도 서부 해안 캄베이만의 수심 40m 지점에서 수중 고고학자들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돌들, 직선으로 뻗은 길의 흔적, 건축물처럼 보이는 형태들. 연대 측정 결과 9,000년 이상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근처 요나구니 섬 해저에도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입니다. 쿠바 해안, 지중해, 흑해, 페르시아만, 세계 곳곳의 바다 밑에서 비슷한 발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자연지형일 수도 있고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착지들이 바다 밑에 잠들어 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신화는 이 사건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대재앙의 기억이 세대를 거치며 전승되면서 신화가 된 것. 처음에는 구체적인 지명과 날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부 사항은 흐려지고 본질만 남았습니다. 물이 왔다는 것,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 소수만 살아남았다는 것. 물은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파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은 씻어내고 지우고 리셋합니다. 홍수 이후 세상은 깨끗해집니다. 이전의 죄악도 타락도 오염도 모두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홍수 신화의 공통된 구조입니다. 생존자 서사도 흥미롭습니다. 항상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한 가족 혹은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 그들은 경고를 받았거나 미리 준비했거나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목 현상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건. 실제로 인류 유전학 연구는 과거에 여러 번의 인구 병목 현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상실의 흔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도 물결 하나에 쓸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다시 빠져나갑니다. 홍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자리에서 생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순환의 희망입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다는 것. 물결 소리처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물만이 문명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도 파괴가 내려왔습니다. 약 74영년 전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분출된 화산재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800 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물질이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은 먼지로 뒤덮였고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몇 도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 지구적 평균 기온의 하락은 재앙입니다.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인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인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생존한 인류가 몇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추정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회색재로 뒤덮이고 해가 사라지는 광경을. 낮인데도 어둡고 공기는 매캐하고 온도는 떨어지고 식량은 사라집니다. 몇 년이, 어쩌면 수십 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문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는 버려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지식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토바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역사는 화산 폭발로 점지만 가장 취약하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남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몸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트라우마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손들은 특정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대기근을 겪은 세대의 후손들은 대사 특성이 다릅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려집니다. 부모의 경험이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생물학적으로 집단 트라우마는 더 광범위합니다. 한 민족이, 한 문화가 겪은 거대한 재앙, 전쟁, 학살, 기근, 재앙. 이것은 그 공동체의 집단 기억에 새겨집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남습니다. 이야기로, 의식으로, 금기로. 만약 인류 전체가 겪은 재앙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너무 오래전이라 의식할 수 없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을까요? DNA는 병목 현상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건들. 토바 화산 폭발 무렵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모든 인류가 소수의 생존자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7만 년 전만이 아닙니다. 더 최근에도 병목이 있었습니다. 만 년 전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거 드라이어스 사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재앙일까요? 상징은 반복됩니다. 문화를 막론하고 같은 상징이 나타납니다. 뱀, 용, 세계수, 홍수, 불, 탑,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심층 구조. 뱀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때로는 악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재생으로. 왜 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뱀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영장류 시절부터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뱀의 상징성은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용도 흥미롭습니다.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은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거대한 파충류, 날 수 있고 불을 뿜고 엄청난 힘을 가진 공룡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물을 상상했을까요? 혹시 본 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오래된 기억일까요? 탑의 상징도 반복됩니다. 바벨탑, 하늘에 닿으려 한 인간의 교만, 그리고 붕괴. 비슷한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높이 올라가려 하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 이것은 무엇의 기억일까요? 실제로 거대한 건축물이 무너진 사건일까요? 아니면 문명 자체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꿈과 신화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융이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의 꿈에는 신화적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미로, 괴물, 영웅의 여정, 죽음과 재탄생. 마치 우리의 무의식이 같은 이야기 구조를 공유하는 것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인류라는 종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의 진화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것들이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데자비, 이미 겪어본 듯한 느낌. 누구나 경험합니다. 처음 가본 곳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데 익숙합니다. 뇌의 오작동이라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기억일 수도. 인간은 재앙을 예감합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지진 전에 동물들이 불안해합니다. 쓰나미 전에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위험이 다가올 때. 역사를 보면 종종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재앙을 경고하는 사람들. 대부분 무시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징조를 읽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을까요? 이야기로 전해지는 경고도 있습니다. 민담, 전설, 금기.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어떤 곳에 가지 말라고, 어떤 선을 넘지 말라고. 이것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교훈일까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재앙의 기억이 경고로 변형된 것일까요? 잠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물결, 불길, 무너지는 탑, 어둠, 개인의 무의식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일까요? 우리 안 깊은 곳에 각인된 원형. 인간은 잊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는 잊을 수 없도록.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남도록. 몸에, 꿈에, 이야기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거기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조용히, 규칙적으로. 이 리듬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의 인간이 같은 리듬으로 숨쉽니다. 수만 세대가 같은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이 연결, 이 연속성 속에서 기억은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숫자에 도달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합니다. 많은 문화에서, 많은 종교에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고대 세계의 불가사에는 7개였습니다. 7개의 바다, 7개의 하늘, 7개의 죄악, 7개의 미덕. 왜 7일까요? 천문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볼 수 있었던 천체는 7개였습니다. 해, 달, 그리고 5개의 행성. 이것이 일주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각 날은 천체의 이름을 땄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7은 순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한 주기의 끝, 그리고 다음 숫자
여덟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탄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음악에서도 일곱 번째 음은 으뜸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해결을 원합니다. 여덟 번째, 옥타브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같은 음이지만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팔은 무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옆으로 눕히면 워, 끝없는 순환, 영원한 되돌아옴. 종교에서 일곱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슬람의 일곱 하늘, 힌두교의 일곱 차크라, 불교의 칠보, 일곱 번의 생, 일곱 번의 죽음 후의 깨달음, 일곱 번의 시련 후의 영웅의 완성. 이것은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만약 문명도 이 패턴을 따른다면, 만약 일곱이 완성의 숫자라면 지금까지 일곱 번의 순환이 있었을까요? 일곱 번의 흥망이, 일곱 번의 시작과 끝이 첨부된 자료의 핵심 태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덟 번째에 있다는 것. 이전에 일곱 번의 문명이 있었고 우리는 여덟 번째 시도라는 것. 근거는 무엇일까요? 신화들이 말하는 이전 세계들, 고고학적 이상 현상들, 설명되지 않는 기술의 흔적들, 반복되는 재앙의 기록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남은 희미한 기억.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전의 문명들도 우리처럼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처음이라고, 자신들이 가장 진보했다고,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도 틀렸을까요? 이전 문명들의 마지막 세대를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어쩌면 몇몇은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을 보존하려 했을지도 돌에 새기고 깊은 곳에 숨기고 이야기로 암호화해서 다음 순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발견하는 이상한 유물들, 시대를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기술들, 어쩌면 그것들이 그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이전 문명의 마지막 선물,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세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돌 도구, 수만 년 동안 수렵 채집, 만 년 전 농업혁명, 2000년 전까지도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200년을 보세요. 산업혁명, 전기, 비행기, 원자력,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일까요? 아니면 어떤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고 신호들이 보입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붕괴,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이전 문명들도 그랬을까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문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것인가? 방향을 바꿀 것인가? 멈출 것인가? 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익이 충돌합니다. 단기와 장기가 충돌합니다. 사색할 시간입니다. 조용히, 깊이. 순환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를 책임감 있게 만들까요? 밤이 가장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고요한 시간. 새벽이 오기 직전의 암흑. 하지만 이것을 압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어둠 뒤에 빛이 온다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순환들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지식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신화의 형태로, 상징의 형태로, 경고의 형태로.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일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일지도.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을 가져온 자의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일까요? 이카루스도 있습니다. 너무 높이 날아올라 태양에 가까이 갔고 날개가 녹아 추락했습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계를 넘으려 하지 말라는, 하지만 인간은 한계를 넘으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기억을 보존하려 노력합니다. 도서관을 짓고 박물관을 만들고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인터넷은 거대한 기억 저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할까요? 디지털은 취약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몇몇 나라는 종자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북극의 얼음 속에 모든 식물의 씨앗을 보관합니다. 재앙에 대비해서 문명의 타임캡슐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혹은 다음 문명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담아 깊은 곳에 묻습니다. 오래 견딜 수 있는 매체, 만년, 10만 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만약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만약 살아남은 사람들이 문자를 읽을 수 없다면 그 지식을 어떻게 전할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기술과 지혜의 균형, 이것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전 문명들은 기술을 가졌지만 지혜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파괴 없는 전환의 가능성. 이것이 질문입니다. 문명이 끝날 때 반드시 재앙이어야 할까요? 부드러운 전환은 불가능할까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혁명이 아니라 진화로. 어쩌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착취가 아니라 공생, 단기가 아니라 장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는 회의적입니다.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입니다. 개인의 선택, 공동체의 선택, 사회의 선택. 한 사람의 선택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십억의 작은 선택이 모이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무엇을 지지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작아 보여도 의미가 있습니다. 파도는 물방울로 이루어집니다. 첨부된 자료는 조용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순환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인간은 계속됩니다. 생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문명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잘 준비되어 있을지도, 아니면 적어도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향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음 문명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실수한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톤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 거대한 시간의 순환, 문명의 흥망, 그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후에 올 사람들. 우리는 거대한 연속성의 일부입니다. 이 순간도, 당신의 삶도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밤이 끝나갑니다. 곧 빛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기회가. 우리는 잠든 문명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아래,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아래 지층 속에 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 그들의 꿈, 그들의 이야기. 바다 아래에도 있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흔드는 해저에 산호와 모래에 덮인 채로 한때 사람들이 걷던 거리가, 웃고 울던 광장이 물에 잠겨 고요합니다. 이야기 아래에도 있습니다. 신화의 층 아래, 전설의 층 아래, 더 깊은 곳에 실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는 법을 잊어버린 진실이 이 모든 것 위에서 우리는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일하고 꿈꾸고 때로는 고민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덟 번째이든 첫 번째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끝으로 갈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 순환을 인식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순환 속의 한순간으로서의 인간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그저 연속성의 한 부분입니다. 이전에서 이어받고 다음으로 전하는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이. 이 숨은 당신의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의 것입니다. 같은 공기를 같은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고요를 다르게 듣습니다.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층층이 쌓인 시간의 소리를,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는 소리를 일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당신은 이제 압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땅 아래에서, 바다 아래에서, 이야기 아래에서 잠든 세계들이 조용히 숨쉽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꿈에서, 우리의 본능에서 시간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선이 아닙니다. 원입니다. 나선입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높이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집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배웁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문명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순환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매번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호흡이 더 깊어집니다.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이것도 순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당신이 숨쉬는 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이 침대에 닿아 있는 감각, 이불의 무게, 어둠의 부드러움, 고요의 깊이. 이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먼 과거도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다닙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오고 가게 두세요. 문명의 이야기도 구름처럼 떠다닙니다. 황금시대, 홍수, 불, 탑 모두 구름입니다. 아름답고 일시적이고 계속 변합니다. 당신은 이제 잠의 경계에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이곳에서 모든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됩니다. 집단 무의식의 바다가 당신을 감쌉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의 기억이 흐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함께합니다. 수천 세대, 수만 세대, 그들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이, 그들의 희망이, 그들이 모든 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도 함께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잠재력으로. 당신이 지금 하는 선택이 그들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 연결을 느껴보세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연결. 당신은 그 흐름 위에 떠 있습니다. 강물 위에 잎사귀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물은 다시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파도는 밀려옵니다. 하지만 물은 항상 빠져나갑니다. 항상 새로운 해변을 드러냅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인간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도 우리는 압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8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부드러운 곡선.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무한의 상징. 영원한 되돌아옴. 우리는 8번째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8번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한 걸음, 한 단어, 한 생각 모두가 파문을 만듭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꿉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선택한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며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고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됩니다. 당신도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혁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극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매일 조금씩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뚫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인내가 힘을 이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힙니다. 당신은 그 빛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것, 사랑하는 것, 노력하는 것, 꿈꾸는 것 모두가 빛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뜨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감으세요. 어둠이 당신을 감쌉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따뜻합니다. 자궁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곳. 당신은 이제 떠다닙니다. 시간의 강의를, 과거와 미래 사이를,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부드럽게, 평화롭게.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황금빛 시대의 도시, 푸른 물결, 붉은 불길, 높은 탑, 초록삭. 모두 아름답습니다.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이미지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흐르게 둡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숨소리만 남습니다. 들숨날숨, 들숨날숨. 파도 소리 같습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 영원히 반복되는 파도.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북소리 같습니다. 고대의 북, 의식의 북, 시간을 알리는 북. 이 리듬 속에서 당신은 완전히 이완됩니다. 모든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몸이 침대와 하나가 됩니다. 경계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류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우주입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별이, 수백만의 생명이, 수천 세대의 조상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한 올입니다. 중요한 올입니다. 필요한 올입니다. 이 테피스트리는 아름답습니다. 복잡하고 섬세하고 의미로 가득합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색들이 어우러집니다. 완벽한 조화. 당신은 그 조화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색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빛이 있습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더 깊이, 더 깊이. 의식의 표면 아래로 꿈의 영역으로. 여기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공간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변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갈 수도 미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도시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도시, 잊혀진 도시. 하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집 같습니다. 거리를 따라 걷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의 형제들, 자매들, 다른 시간에, 다른 순환에 그들이 미소 짓습니다.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도 미소 짓습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서로를. 한 노인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눈은 깊습니다. 별빛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바람 같습니다. 모든 것은 괜찮을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압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 물은 오고 물은 갑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인간은 일어섭니다. 노인이 사라집니다. 도시도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바다에 있습니다. 넓고 푸르고 고요한 바다. 하늘은 맑습니다. 구름 하나 없습니다. 태양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멉니다. 평화롭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물 아래를 봅니다. 투명합니다. 깊은 곳까지 보입니다. 거기에 무언가 있습니다. 구조물들, 탑들, 길들, 도시.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 사이를 헤엄칩니다. 산호가 자랍니다. 생명은 계속됩니다. 다른 형태로. 당신은 이해합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하나의 아름다움에서 다른 아름다움으로. 파도가 당신을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모래가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당신은 모래 위에 눕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지나갑니다. 모양을 바꾸며. 용처럼 보이다가 새처럼 보이다가 산처럼 보입니다. 계속 변합니다.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이것이 유일한 상수입니다. 변화.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는 남습니다. 본질, 핵심, 사랑.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모두 다르지만 모두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강합니다. 홍수보다 강합니다. 불보다 강합니다. 시간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랑.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전 문명들이 무너졌다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잊지 않기, 연결을 잊지 않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기. 모든 인간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한 가지를 해치면 전체가 아픕니다. 한 가지를 돌보면 전체가 강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 꿈도 없는 잠, 평화로운 잠, 치유하는 잠. 이 잠 속에서 당신의 몸은
회복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상처가 아물고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회복됩니다. 걱정이 씻겨 내려가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회복됩니다. 깊은 곳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근원과 하나가 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 완벽한 지금.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지구가 자전합니다. 달이 뜹니다. 조수가 바뀝니다. 우주는 계속 춤춥니다. 거대한 우주의 춤. 당신도 그 춤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이, 당신의 호흡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완벽한 조화, 파르트 11. 문명이 사라질 때 남는 사람들, 문명이 무너질 때 모두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남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화려함이 아닌 단순함 속에서. 역사는 왕과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부, 어부, 목동, 도시가 아닌 산과 섬에 살던 사람들. 로마가 무너질 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책을 보존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이 불타는 동안 그들은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야의 도시들이 버려질 때 밀림 속 작은 마을들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큰 신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지속 가능하게. 고립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 산 너머 사는 사람들. 그들은 중심부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제국의 흥망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높은 산에서 경전을 보존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은 고립된 섬에서 사가를 암송했습니다. 사막의 유목민들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글자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구전 전통은 강합니다. 노래로, 시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처음에는 구전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음유시인들이 노래했습니다. 글로 쓰이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했지만 본질은 남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그리오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외웁니다. 족보를, 사건들을, 교훈들을. 그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드림타임 이야기는 10,000년 이상 전해졌습니다. 그 속에는 실제 지리적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이전의 육지에 대한 기억이 과학이 확인한 사실들이 신화 속에 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자연과 서로와 미래와. 기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은 불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몸에 배입니다.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보고 배웁니다. 존중하는 법을, 나누는 법을, 견디는 법을, 회복하는 법을. 이것들이 살아남게 합니다. 이것들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첨부된 자료는 이들을 씨앗을 지닌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문명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시의 불이 꺼집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어둠 속에 잠깁니다. 하지만 어딘가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오두막 안에서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옛날 이야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할머니가 들었던 이야기. 이 작은 불씨가 다음 문명의 씨앗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웅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계속됩니다. 당신의 호흡도 그렇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문명은 사라져도 인간은 숨쉽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심장은 뜁니다. 제국은 끝나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거대한 것들이 무너질 때 작은 것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신화를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암호화된 지식으로. 별자리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리온, 큰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왜 특정한 별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재미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별자리는 달력이었습니다. 계절을 알려주는 시계였습니다. 어떤 별자리가 뜨면 씨를 뿌릴 시기입니다. 어떤 별자리가 지면 추수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녀자리가 뜨면 파종하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로 만듭니다. 처녀신의 이야기를, 그녀가 떠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계절의 순환을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야기는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만 나열하면 잊힙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마음에 남습니다. 감정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 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 일본, 마오리, 아즈텍. 모두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 그리고 대부분 농업이나 항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의 분노는 종종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천둥의 신, 바다의 신, 지진의 신. 이것은 의인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하지만 동시에 경고입니다. 특정한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숲을 함부로 베지 말라.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땅을 혹사하지 말라. 금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뒤에는 실용적 지식이 있습니다. 특정 계절에 특정 동물을 사냥하지 말라는 금기는 생태계 보존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기는 건강 보호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돼지고기 금기를 생각해 보세요. 더운 기후에서 돼지고기는 쉽게 상합니다. 기생충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상하기 쉬우니 조심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신이 금하신 것이라고 하면 절대적입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7, 12, 40 반복되는 숫자들. 이것은 기억 장치입니다. 리듬을 만듭니다. 패턴을 만듭니다. 일주일이 7일인 것은 달의 위상 때문입니다. 한 달이 대략 28일이고 이것을 넷으로 나누면 7입니다. 1년이 12달인 것도 달의 순환 때문입니다. 40일의 홍수, 40일의 단식, 40년의 방랑. 40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한 세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한 변화에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직접 전해질 수 없을 때 암호화합니다. 비유로, 상징으로, 이야기로. 권력자들이 탄압할 때 지식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속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텍스트는 이상하고 신비로워 보입니다. 용과 사자, 결혼과 죽음. 하지만 이것은 화학 과정을 상징합니다. 당시 교회가 과학을 억압했기 때문에 신화의 언어로 숨긴 것입니다.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순진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빨간 모자 이야기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기근 시대의 유기에 대한 이야기이자 생존의 지혜입니다. 신데렐라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이는 직접적인 훈계를 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라서 자기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 전해집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도 핵심은 남습니다. 잠들기 직전이 가장 잘 스며듭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문이 열려 있을 때 정보가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전승이었습니다. 문화의 보존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경계에 있습니다.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남습니다.
신화와 과학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둘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둘은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인간의 위치를, 살아가는 법을. 당신의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이야기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기억의 지층으로. 거기서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때 떠오를 것입니다. 직접적인 기억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으로, 느낌으로, 내치로. 이것이 신화의 힘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마법입니다. 조용히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매년, 매달, 매주. 어제 불가능했던 것이 오늘 가능합니다. 오늘 경이로운 것이 내일 평범합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곤합니다.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배우는 속도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사람들은 지쳐 보입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바쁘지만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전 순환의 말기도 이랬을까요? 너무 빨리 가다가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고. 자연도 신호를 보냅니다. 기후가 불안정합니다. 계절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생물들이 사라집니다. 빙하가 녹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는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도 갈라집니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의견이 양극화됩니다.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각자의 현실에 갇혀 삽니다. 이전 문명들도 이런 징후를 보았을까요? 로마의 말기, 마야의 말기. 그들도 느꼈을까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첨부된 자료는 조심스럽습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가리킵니다. 유사점들을. 반복되는 구조를.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강조하듯이, 위로하듯이, 경고하듯이.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매 순환마다 반복되는 희망일까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믿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조용히, 깊이. 과거의 문명들도 같은 감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뭔가 끝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식사하고 잠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누적돼요. 그래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을 느끼지 못하듯이.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 알아챕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경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식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환의 문턱입니다. 하나의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하나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문턱에 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어떤 길을 갈지. 우리는 아직 문턱에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낍니다. 들숨, 날숨, 고요하고 규칙적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불안이 아니라 명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를 똑바로 보되 압도되지 않습니다. 인정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조입니다. 지혜로운 거리. 징후들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선고는 아닙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역할로.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순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가장 오래된 철학적 질문입니다. 자유의지와 운명. 우리는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일까요? 순환이론은 때때로 숙명론처럼 들립니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같은 결과로 향한다면.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순환을 안다는 것은 힘입니다. 패턴을 알면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절은 순환합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식량을 저장하고 집을 보수합니다. 문명의 순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르게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 문명들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들도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현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불편했기 때문일까요? 이익과 충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로마를 생각해 봅니다. 몇 세기에 걸쳐 쇠퇴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매 단계에서 선택이 있었습니다. 개혁할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 콘스탄티누스의 변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거나 너무 작았거나. 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뭄이, 토양 침식이.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관성 때문입니다. 기득권 때문입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반복을 인식하는 순간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패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반복과 의식적 선택은 다릅니다. 습관처럼 반응하는 것과 멈춰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이전 문명들도 고도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자원을 소진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천천히,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나무를 보세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수백 년을 삽니다. 태풍에도 견딥니다. 빠르게 자라는 풀은 금방 시들지만 나무는 남습니다. 끝까지 가는 문명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문명. 이것이 다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충분함을 아는 것. 하지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원합니다. 호기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절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첨부된 자료의 가장 조용한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배울 수 있다는 것, 의식할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조금씩 다르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작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작은 선택이 모이면 큽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뀝니다. 당신의 선택도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의미 없어 보여도 중요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듯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봅니다. 열린 질문으로 남겨둡니다. 당신이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이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부드럽게 떠다닙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느낍니다. 가능성을, 선택의 여지를.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강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휴식으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가장 깊었던 그 순간 당신에게 건넨 질문. 우리가 처음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걸까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적어도 가능성을, 우리가 8번째 순환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전에 7번의 흥망이 있었고 우리는 그 위에 서서 다시 한번 높이 올라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될까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전에도 우리 후에도 같은 여정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8이든 10이든 100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숨쉬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갑니다. 이 호흡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의 것입니다. 당신 전에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도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숨 쉬었습니다. 과거 문명의 사람들도 이렇게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고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그들의 걱정도 꿈도 희망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영원하리라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도시가 서 있고 거리에 사람이 다니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리라는 것.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심지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로마인들은 로마가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영원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빌론도 이집트도 마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하고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모래에 묻히고 밀림에 덮이고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도시들도, 우리의 기술도, 우리의 이야기들도 지층 아래로 가라앉을까요?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우리의 유적을 발굴하며 고개를 가우뚱할까요? 이들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왜 사라졌을까라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거 문명들 위에 서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 위에. 당신이 딛고 있는 땅 아래 수십 미터, 어쩌면 수백 미터 아래에 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집터가, 그들의 신전이, 그들의 무덤이 도시의 지하철을 팔 때마다 발견됩니다. 예상치 못한 유적들이, 로마 시대의 목욕탕이, 중세의 우물이, 더 오래된 정착지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시간의 지층이. 각 층은 한 시대를 대표합니다. 한 세대가, 한 문명이 살고 짓고 사랑하고 다투고 그리고 사라진 흔적. 그 위에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그들도 살고 짓고 사랑하고 다투고 그리고 또 다른 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의 층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 위를 걸어 다닐 것입니다. 우리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음이라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슬픈가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만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만 이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이 박동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증거. 몇 번이나 뛰었을까요? 당신이 태어난 이래로 수십억 번일 것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뛸 것입니다. 당신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심장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의 심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서 그녀의 박동을 들으며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끝없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인간의 심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로질러 같은 리듬, 같은 박동.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일부로. 거대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작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30억 년이 넘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0억 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껏해야 수십만 년입니다. 그리고 당신 개인의 삶은 70년, 80년, 운이 좋으면 100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별빛 하나가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무의미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의 짧은 생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짧기 때문입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0년 후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호흡하고 듣고 느끼는 이 순간,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정확히 이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거대한 시간 속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압박이 줄어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당신만의 역할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해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조용한 겸손이 찾아옵니다. 거만하지 않은, 비굴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겸손. 나는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다는 것. 무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을, 역사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신비로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역사도 잠듭니다. 낮 동안 활발했던 사건들이 밤이 되면 고요해집니다. 기록은 닫히고 책은 덮이고 박물관은 문을 닫습니다. 유적지도 밤에는 조용합니다. 낮에 방문객들로 붐볐던 곳이 어둠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찾습니다. 돌들이 숨쉽니다. 바람이 옛 복도를 지나갑니다. 달빛이 무너진 기둥을 비춥니다. 이 고요 속에서 과거는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소음이 없으니 속삭임이 들립니다. 관광이 아닌 진짜 만남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넘어선 연결이, 인간도 잠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도 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잠은 항복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입니다. 재생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치유됩니다. 마음은 정리됩니다. 에너지는 채워집니다. 꿈을 꿉니다. 이상하고 비논리적이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필요한 꿈을. 꿈은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순환도 잠듭니다. 낮과 밤의 순환, 계절의 순환, 그리고 어쩌면 문명의 순환도 활동의 시기가 있으면 휴식의 시기가 있습니다. 성장의 시기가 있으면 침잠의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나쁜 것이 아니듯 쇠퇴도 나쁜 것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재생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땅이 쉬어야 다음 해에 더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듯이, 하지만 이것은 다음 순환을 넘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을 평온히 넘기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순환은 다음 세대가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편히 쉬는 것. 이불을 당깁니다. 조금 더 올려서 어깨까지 덮습니다.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안전합니다. 이 작은 공간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안전하게, 따뜻하게,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완전히 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당신을 감쌉니다. 무섭지 않은 어둠, 편안한 어둠. 이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흐릿해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영원한 지금. 순환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깨어나도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는 돌고 별은 움직이고 시간은 흐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 위에 떠 있습니다. 강물 위의 잎사귀처럼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갑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물결에 몸을 맡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물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도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흐름이 알고 있습니다. 흐름이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더욱 느려집니다. 깊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거의 잠든 것 같지만 아직 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마지막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하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구름처럼 지나가게 둡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걱정도, 계획도, 질문도 지금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워도 됩니다. 속삭임이 들립니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옛사람들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일까요?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괜찮다. 지금도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이 목소리를 믿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순환은 계속된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울고, 계절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고, 문명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순환입니다. 당신도 그 순환의 일부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전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들 시간이다. 완전히 놓아줍니다. 모든 긴장을, 모든 무게를 침대가 당신을 받쳐줍니다. 중력이 당신을 안아줍니다. 어둠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숨 쉽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의식의 표면 아래로, 꿈의 영역으로,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말이 없는 곳, 이미지도 없는 곳, 순수한 휴식만 있는 곳. 여기는 평화롭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춘 것이 아니라 무한히 늘어난 것입니다. 한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영원히 한순간이 됩니다. 당신은 잠듭니다. 완전히, 깊이, 평화롭게, 순환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주 속에서, 작지만 소중하게, 일시적이지만 의미 있게. 잘 자요. 편히 쉬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입니다. 잠의 시간입니다. 휴식의 시간입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들 시간입니다. 의사는 약 없이 치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허브를, 뿌리를, 잎을 옛날 방식으로, 아니면 무력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회복하거나 죽는 것을.
교사는 가르칠 책이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교과 과정도 없습니다. 대신 생존 기술을 가르칩니다. 불 피우는 법, 물 정화하는 법, 먹을 수 있는 식물 구분하는 법. 엔지니어는 전기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컴퓨터 없이, 기계 없이 손으로 만드는 법을 돌과 나무로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잔해가 있으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그릇, 녹슬지 않은 도구, 무너지지 않은 건물. 처음에는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폐허를 뒤져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통조림, 담요, 칼, 냄비, 문명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 떨어집니다. 통조림은 바닥나고, 담요는 해지고, 칼은 무뎌지고, 냄비는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구 없이 도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망치 없이 못을 박고, 톱 없이 나무를 자르고, 바늘 없이 옷을 깁습니다. 느리고, 서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 세대가 지나면 아이들은 옛 세상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이, 천천히 사는 것이. 언어가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양자역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개념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남는 것이 전부인데